안녕하십니까, 최현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데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칠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소비 심리 위축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의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그 안에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갈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괴담과 팩트의 공존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넘어갔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별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은 확진자가 지금 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다우존스는 어제 1.57%가 급락을 했죠.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모양새를 봤을 때는 분명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채권은 이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를 뚫고 내려왔다. 이에 따르면 우한 폐렴이 계속해서 확산될 경우에 글로벌 비즈니스 전체가 정체될 수 있다라고 분석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4명이죠. 일본은 신종 코로나 환자를 내일부터는 강제 입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노무라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특별히 일본의 관광객 수가 사스와 같은 수준으로 넘어설 경우에는 8조 2천억 원 정도가 GDP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0.45%라는 큰 포인트의 하락이 추정된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원지이기 때문에 더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확진자가 4,000명 이상으로 보여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확진자인지를 사실 추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사망자는 106명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S&P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태로 중국은 분명히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기보다는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의 1분기 혹은 2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0.1%에서 0.2%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통, 관광, 소매 판매 부분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스와 메르스 때와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003년도 사스 때 성장률 하락을 보면 1% 하락했다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 때인데요. 그때는 0.2%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지하철이죠. 에 따르면 메르스 당시에는 이용객이 한 1천만 명 정도 감소하고 관광객은 한 210만 명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스 때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루고 있었고 전 세계가 호황기에 진입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서의 발생이고 더 큰 차이점은 2003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도 한국은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사스 때 이상의 하락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우리의 숙제는 단기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큰 분기점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전에 몇몇 나라들에 대한 지표들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게 소비 부분에 있어서의 위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원유 소비에 있어서 충분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당연히 오펙과 러시아 산유국들은 긴급하게 감산 기간에 대한 연장, 연말까지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오펙의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감산도 옵션 중에 하나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전 세계의 소비의 위축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어제자 WTI 3월 물 가격을 보면 1.23달러로 2.27%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은 초기 단계에 진입한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어려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는 대목이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뭐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단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지는 단계로서의 가능성 이후에 미국은 소비 심리가 분명히 위축되어지는 지표가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로 괴담과 팩트의 공정기에서 팩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더 위험 요소가 많다 그러면 실제 소비 지표도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실업 청구 수당 지표도 부진하게 되고 제조업 PMI도 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우존스의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업률까지 증가하게 되면 중국과 한국의 충격, 다우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나라의 지표들도 어느 정도의 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외에 충격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면 사태는 좀 더 장기화되는, 조정 국면이 좀 더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상원의 결과치, 그리고 그 상황들, 전개되는 그 과정의 상황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실험 발사가 있게 되어지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모습이 전개될 수 있고요. 중국 소비자 지수 심리와 또 여러 가지 지수들이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맞물려서 피드백 현상을 만들어내고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럴 일을 없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빌미로 1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것들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딜레이 시키게 된다면 아마도 시장은 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죠. 지난 1차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사망자가 현재 기간에 계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거나 국가별로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미국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충분히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달러엔 차트에 보면 미국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이후로 이미 환율 시장은 우하향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시장, 또 다우존스, 중국 시장 할 것 없이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 이 조정의 국면 그리고 그에 따른 어려움들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어려움을 당분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상황이 속속들이 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